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공전자입니다. 25년 시험 대비 GS 일수란 소방관계 법령 1주 3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까지 이제 전강 항목 밴드 스터디 종강을 했고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방시설법 약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방시설법이라고 써도 되고 읽어도 됩니다. 자, 소방시설, 소경피 활용,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은 이러한 소경피 활용 플러스 비상구, 그 밖에 소방이는 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이란 규모, 용도,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 대상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죠. 필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자년 성능, 성능지수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능기준, 기술기준. 똑같이 기준인데 여기 보시면 소방청장의 고시로 청장이 정하죠. 그러니까 행정규칙이에요. 여기도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규칙입니다. 기술기준은 좀 이렇게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 성능기준은 좀 약간은 오랫동안 고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좀 기술기준이 더 디테일하죠. 자,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자, 관계는 보시고, 모두 이 별책을, 그러니까 별곤으로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제본을 뜨셔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 있잖아요. 파트 2 482쪽부터 마지막까지 제본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에 원문 480쪽까지 제본을 하셔도 괜찮겠죠. 저는 그냥 칼로 뜯어가지고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제본을 하신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칼로 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책을 뭐 천년 만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근데 아무래도 제본을 하는 게 좀 더 보관하기는 용이합니다. 관계는 의무, 말 그대로 의무사항이고요.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의무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업무를 안전관리법에 또 특별법적 관계에 있다는 이거. 자, 건축허가 등의 동의가 있어요. 원스톱 행정에서 원스톱은 관공서를 가가지고 우리가 딱 여기에 멈춰 있으면 한 번 멈춘다는 거, 원스톱이라고 해요. 독일 법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서류를 딱 제출했을 때 한 번만 멈췄을 때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전기, 가스, 통신, 소방, 그 다음에 건축죠. 이런 것들을 이 관서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소방서도 가고 건축가 가고 전기 담당하는 데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건축가 딱 가서 서류를 내면은 건축가 내에서 소방에 필요한 것은 소방 본부장, 그 다음 전기에 필요한 전기 쪽 권한 있는 자들, 이런 식으로 가스는 가스대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기서 다 오케이 괜찮다 이거 제대로 다 돼 있다 하면은 다시 취합해서 이 가지고 온 가백에 이 허가를 내주는 거 말합니다. 이게 바로 원스톱 행정이에요. 그랬더니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은 건축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 자,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거나, 자,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건축물 등의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렇게 쭉 돼 있죠. 보통 이거죠, 이거. 중축할 때도 중축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허가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허가겠죠. 협의 또 사용 승인도 있겠지만 허가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를 권한한 본소장의 동의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소방시설법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스톱 행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 이렇게 나오는, 건축허가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방본사는 소방과 관련된 소방 설계도면에 제대로 이 법적, 그 다음에 하자년 기술기준 이런 기준에 맞춰서 돼 있는지를 설계도면 보고 동의를 해주면 이걸 보고 이 건축허가를 취합해서 건축허가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런 거 본소장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상황은 아닌데, 건축원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는 동의하기 전에 이런 것들 좀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7항을 볼까요? 자, 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 등의 의미에 대해서 아셨죠? 소방 본사에 건축 허가를 하겠다는 건 아니죠. 건축 허가에 필요한 소방 쪽 동의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근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이 아니라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22번, 23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봅니다. 491페이지 22번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좀 색깔은 이제 보라색으로 되는데 우리 책은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편집 때문에 보라색을 한 겁니다. 책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미리 본소장의 동의를 받아서 원스톱 행정을 달성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건축물의 범위를 쓰시오 이렇게. 근데 기술사는 자주 기술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소방에서 관리사가 이런 거 알아야 되나 싶긴 해요. 근데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것들의 경우는 학교 시설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미리 본소장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막 건축 허가 권한자가 그냥 건축 허가 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학교로 할지라도 90제곱미터 이하라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들 다 동의 받거나 문제 없으면 허가 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원칙적으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은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원칙이고 이게 원칙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은 학교는 워낙 어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학생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하다는 겁니다. 자, 노이자 시설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자, 정신 의료기관은 300제곱미터 이렇게 됐고요. 암기법을 지금 할 시간은 지금 GS 1순환이라서 사실 문제풀이 안 하고 이 법령을 해석해드리고 지나가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고 있습니다. 통합천재 때 또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그래서 이 암기법에 있지만 학교는 100원, 노이자시설은 200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동의해주는 수수료로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이 학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시급이 100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200원씩 벌고, 정신의료원 가보면 멀쩡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장애가 있다 해도 300원씩은 벌겠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무지 씹어 나오고. 자, 차고 주차장은 숫자 2와 어울린다 했죠. 여기 보시면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승강이든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 시설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스프링클러나 물부분등 소화설비를 또 설치해야 돼요. 게시 주차장인데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다면. 자, 이것도 새로 들어 층수가 6층 이상인 것점, 이것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입니다. 항공 경납고 등이고. 자, 이것도 새로 들어왔어요. 이거 조산원 산후조리원, 이온물 저장 및 처리시설, 풍력발전소, 전기저장시설, 지하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7호를 보시면요, 숫자이기 때문에 앞에 제를 붙여서 제7호 이렇게 읽습니다. 자, 제1호 나무에 해당하지 않는 노이자 시설 중, 자, 제1호 나무에 해당하지 않는 노이자 시설인데 제1호 나무에 해당하지 않는 말은 보세요, 2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2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얘기니까 정확 기준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곧바로 나무에 해당되는데,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190, 180, 150제곱미터인 것은 노이자 시설을 할지라도 요거 수련시설 빼고, 자, 노이자 시설 할지라도 이런 것에 해당되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방 본소장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정확히 가부터 바모까지를 이렇게 연필로 하시고 노이자 생활시설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노생이라고 저는 그냥 하는데 노이자 생활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부터 이 바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그냥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동의까지 안 받아도 된다.
자, 이것은 금방요. 노아가 정장을 입고, 노아의 방주 아시죠? 성경책 나온 노아가 정장을 입고 세상에 노숙을 하고 있네. 그리고 결핵 한센시병까지 걸렸대요.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암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 쓰겠어요. 그래서 이 노인 앞에도 그냥 법령에 따른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노인 관련 시설 이렇게 써도 될까?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에 하나에 해당할 시설인데 이렇게 쓰고 이거 쓰면 좋겠지만, 노인 관련 시설 중 보세요. 노인 주거복지시설 이렇게, 그 다음에 노인 의료복지시설, 주거에서 살다가 아파서 의료기관에도 가고, 그 다음에 제가 노인 복지시설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법령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일정한 시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막 비터지게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노아 정장, 노숙, 결핵 한센, 이건 기억을 해야겠죠. 자, 아동복지시설, 법령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그냥 아동복지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이렇게 단서까지는 쓸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노숙인 관련 시설 중, 자, 노숙인이 자활을 하려고 하다가 체계적으로 못해서 다쳤대요. 그래서 재활 시설에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 처음에 혼자 자활한 게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 요양원에 들어갔다. 그래서 노숙인 요양시설,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외우려고 제가 실제 공부할 때요. 근데 결핵 환자는 한센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이자 시설 이렇게 합니다. 자, 소방본사장의 건축 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 소방본사장이 미리,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시설들을 보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보세요. 문제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공장에 가서 치료가 필요해. 특수가염물. 그 다음에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량가 100톤 가스시설 중에서 이렇게 합니다. 통합천재 때 또 봅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이런 것은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 해가지고 지진 화산 재해대처법 각호의 시설 중 이렇게 돼 있죠. 각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그래서 이것은 문제 25번에 만들어 놨고요. 자, 25번 보시면 그래서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부무 등 이 소화 설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그래서 이러한 소방시설이 바로 25번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성능 위주 설계, 연면도 높이, 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이것도 신축하는 것만 해당하는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 앞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정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구체적 위임인 거예요. 포괄적 위임은 헌법에 위반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6번에 돼 있고요. 그래서 26번 보시면 성능 위주 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시행령에 위임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제구조에 뭐 조문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면제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이게 그리고 특급 안전관리,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었어요. 예전에는 국법에 할 텐데 지금은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20만이 아니라 15만으로 완화됐습니다. 요건이 완화되다 보니까 법적 효과는 더 광범위가 나타나니까 기본권 제한성은 더 커진 거예요. 자, 아파트 등은 제한돼. 아파트 등은 이 50층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높이가 200m 이상의 아파트 등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가 아닌 일반 건물은 3층 이상만 돼도 또는 지상보다 높이가 110m 이상만 돼도 성능이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조금 더 완화되어 있죠. 좀 봐주는 거죠. 그 이유는 아파트 등은 이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고 관리가 더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층마다 계단실형, 그러니까 이런 고층 아파트는 특히 복도식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층마다 거주하는 인원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쵸? 계단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아야 셋 아니면 네 세대 정도, 보통 두 세대고요. 자,
그 다음에 특급 소방관리 대상물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나중에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니까 연면적 15만 제곱미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또는 공항시설이라면 성능인증 설계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새로 들어왔어요. 자, 창고시설 중 연면적, 앞에는 안 써도 됩니다.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거. 창고는 왜 그럴까요? 화자중이 굉장히 높죠. 말 그대로 물건을 많이 저장하니까.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가 3만 제곱미터 이상, 어마어마하게 지하층의 면적이 넓은 거죠. 이런 경우 성능인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영하 상영관이 10개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입니다. 9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첨단 메가박스라는 영화관이 있는데 영화 상영관이 정확히 9개입니다. 9개. 그러니까 여기는 성능인증 설계를 안 했겠죠. 그 다음에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 말 그대로 지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하 상가라든가 지하도와 어떤 일정한 범위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을 합니다. 뭐 일일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하랑 같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복합 건축물인데, 그래서 이 법령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터널 중 수저 터널 또는 길이가 5,000m 이상인 겁니다. 이건 이 수중에 설치한 터널을 말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규칙이죠. 그래서 규칙은 더 디테일하고 기술적이고 서류적인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이거 내올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능인증 설계 신고서에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성능인증 평가단 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나갔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성능인증 설계 평가단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성능인증 설계 신고서가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소방 본소장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 동의를 하는 거예요. 심의에서. 자, 그 다음에 28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따로 나중에 이런 거 규칙이라든가 시행령에서 안 봐도 되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사에는 나왔지만 관리사용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만들어 놨습니다. 29번 보시면 성능인증 설계 기준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좀 재밌지 않나요? 이 정도는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소방장 진입 통로 동선 및 소방 진입 경로 확보 뭐 이런 것들 애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화재 피난 모의 실험,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그래서 사실 위원들도 이런 이야기들 해요. 여기 이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들 합니다. 논의를 하고. 특별 피난계단 포함 피난 경로, 소화수 공급 시스템 최적화, 방어 구의 측정성 이런 거, 찜수동 재난상을 포함 지하층의 안전확보 방안 뭐 이런 것들 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성능인증 설계 제8조 법령을 받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평가단 뭐 간단한 거고. 자,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다음 각고의 주택에 설치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하면 되는 파란색 그어놓으셔야겠죠. 좀 책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훨씬 더 빨리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 30번에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30번 읽어보세요. 이건 복습할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화기 및 단독규모 감지기를 주택에 설치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되는 종류에 나와있죠. 이건 31번에 법령상의 문제를 그냥 만들어 놨고 31번.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해가지고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관계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예전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5에 나와 있었고 지금도 아마 5일 거예요. 별표 5. 자,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보시면 본소장이 이렇게 소방시설이 화재 안전에 따라 설치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관리하는 경우 이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중요해요. 다만
밸브가 막 샌다, 물이 샌다, 오동장에 나가지고 물이 넘어왔다, 이럴 때는 잠그고 물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패스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점검할 때도 잠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령이라는 것은 상식이에요. 상식에 애끼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을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인데요. 본소장은 자 12조 1호 우리가 방금 봤죠. 이거 의무 이거 여기에 하자용에 따라 설치 관리하는 내리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그런데 이 전단에 따른 대통령 또는 하자용이 변경돼 가지고 그 기준이 강화돼 버렸다. 그러면 행위자가 행위를 했어요. 즉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대통령도 하장 기준이 A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이거에 따라서 시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B로 바뀌어가지고 기준이 강화됐대요. 그러면 건물은 이미 다 지어지거나 설계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 B라는 법령 시점이 여긴데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로 소급해가지고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첫 시간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당연히 변경 전에 대통령 또는 하자용 즉 A라는 영 또는 기준을 적용한다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만 다음 각과 연하나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는 영 또는 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도 B가 강화됐지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고 형사법에서는 거의 절대적이지만 그러한 형사법이 있어서도 나치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서 소급을 시켰었어요. 하물며 이러한 이 행정 영역에 있어서는 경제적 기본권 이런 것들은 때에 따라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소급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소화기구, 비경, 자탐, 석보 이런 것들은 가만 보시면 소화기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건물을 다 지어놨다 해도 얼마든지 다시 K급 소화기 바꿔라 했으면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경, 자탐, 석보도 마찬가지고 피난 구조 설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제2호 보시면 자 제1호 해가지고 다음 항목의 소방시설 중 영 또는 기준으로 정하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법령이잖아요. 영 또는 기준으로 정하는데 소화기구 같은 경우는 일반 음식점이나 근성에 있어서 주방에 K급 소화기를 갖춰야 됩니다. 하자용 기술 기준에 나와 있죠. 근데 영 또는 기준에 이 소화기구를 K급 소화기를 소급해서 설치한다는 그 근거 규정이 없어요. 0이 없습니다. 자, 0 또는 하자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0에도 기준이 있어야 돼. 이게 법규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실 하자용 기준에도 K급 소화기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0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을 했는데 위임대로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소급이 안 돼요. 일단은 위임을 하겠다 해놓고 대통령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소화기구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무에서는 K급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이 하자용 기술 기준이나 하자용 기술 기준이 이 들어온 연도 있잖아요. 그 연도 이전에 만들어진 음식점이라면 주방이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자료 여기 보시면 다음 과목의 특정 소방 대상물을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또 영 또는 하자용률을 정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 저는 이제 이것도 국계리로 외웠는데요. 그 다음에 전통 지하구, 노이자 시설, 의료시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보시면 35번을 볼게요. 35번에 이 전체에 대해서 35번의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 대통령이죠. 34번과 35번입니다. 그래서 34번은 법률을 그대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보시면, 그쵸? 볼까요? 이거 보시면 법 자체, 방금 제가 읽은 이 법 자체를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문제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대통령 또는 하자용을 정하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들.
본다. 있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변경했으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이용 또는 기준을 정하는 소방시설을 이렇게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제13조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24회 관리사 때는 의료시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의료시설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각각 수시화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아직 이런 것들 안 나왔고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소학 있지 않습니까? 공동구잖아요. 공동구. 자, 그래서 공동소자 탐연통, 공동구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탐, 통합감시설, 유도드 및 연소방설비, 전통제화구는 소자, 전통소자 탐연통, 탐연통은 좀 야한 어떤 그러니까 좀 그런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방을 뭐 이렇게 젖이 나온다 해서 저통 이렇게도 좀 약간 이게 비하한 말 같기도 하고 이런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비속어 같기도 한데 좀 그렇게 탐이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잘 공동소자 여기는 전통소자 똑같이 탐연통을 하고 있다는 거다. 이게 유도를 하고 있다. 자, 노이자시설은 노간탐 단독 이렇게 합니다. 노간탐 단독. 그 다음에 의료시설은 시험에 24 때 나왔지만 의료진도 속수무책이었다.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렇게 쓰간 탐속 이렇게 하지 않고 속수무책에서 속수무책 간담이 서늘해 간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 2, 3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법령으로 갑니다. 자, 제2항은요. 이 본소장은 소방시설을 특정 소방대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아니라 다른 소방시설이지만 이것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어떤 이런 시설들을 설치했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뒤에 이 문제 102번 즉 537페이지 이하에 제가 이것들을 다 문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필표 5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적어 놓으시고 연필로 지금은 이제 사실 제2항보다는 연결해서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 소급시킬 수 있는 경우 받고 제1항에서 제3항은 뭐냐면요. 자, 본소장은 기존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 변경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은 강화됐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증축 또는 용도 변경 당시에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대통령 또는 화장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항에서는 기준이 강화됐을 때 그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잖아요. 근데 A적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제1호, 제2호 이렇게 봤고, 근데 이건 뭐가 다른가요? 제1항은 행위자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대통령이나 기준이 바뀐 거죠. 근데 제3항은 뭔가요? 행위자가 뭔가를 한 거예요. 증축 행위를 했거나 용도를 변경했대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증축은 이런 건물이 있으면 옆동을 늘린 것도 중축이고요. 뭐 조금만 늘려도 위에다가 뭘 만들어도 중축입니다. 자, 근데 용도 변경은 그 정도로 물리적으로 형상을 변경한 건 아니지만 내부에 있는 어떤 이게 업무 시설이 있었는데 이것을 근생으로 바꾼다거나 또는 업무 시설이었는데 이것을 노이자 시설로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판매 시설로 바꿔버린다거나 이런 용도 변경 경우에는 이러한 증축 또는 용도 변경 당시에 소방시설에 설치하거나 영 또는 기준을 이놈이 더 강한 기준이나 영역도 적용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행위시법 원칙과 전혀 어긋나지 않아요. 행위자가 행위했을 때 그때의 영 또는 기준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은 그래서 36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36번 오늘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법률에 36번 그 다음 37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법률에
증축되거나 중축이 이 36번이고요. 용도 변경이 37번입니다. 연필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본 거죠. 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서 시행령 제15조 1항에 있다는 거 24회 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증축되는 경우에는 증축 당시에 용도는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단서, 그러나 기존 부분에 대해서 증축 당시에 소방시설에 설치에 관한 용도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보세요. 이렇게 건물이 있었다. 근데 위에를 더 층을 늘렸다거나 아니면 옆에 이렇게 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완전히 기존 건물과 이게 지금 기존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걸 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지금 위에다 하나 더 만들었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다. 원래 만약에 이게 두 동으로 있었는데 이걸 이 벽이 있었는데 이 벽을 딱 터가지고 하나로 딱 만드는 것도 중축으로 봅니다. 최근에 제 현장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분리가 딱 돼 있었을 때는 이것도 비경대상 비상경무, 이거 비상경무였는데 딱 합해져 버리니까 벽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2000을 넘어가지고 딱 증축이 됐죠. 증축 당시에 지금 현행법을 딱 적용시키니까 옥내 수화전도 설치가 되고 자동화의 타임 설비도 설치하는 현장이 생겼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법률을 보기 전에요. 시행령을 보기 전에 뭐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합해서 법령이라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나눠서 법률이라고 할 때는 법률, 시행령이면 시행령, 그다음 시행규칙이면 시행규칙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형태를 그냥 법령으로 불러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게 만약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면 이 녹색으로 된 기존 부분에는 굳이 지금 법을 적용하지 않고 옛날 이미 적용됐던 법을 계속 적용시키겠다는 게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헌법상 원칙입니다. 헌법 제 37조인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 방자 삼삼캐노 이렇게 했는데요. 내 방자 한가, 내가 방자하다고 삼삼캐노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앞부분은 똑같죠. 기존 부분과 뭐 증축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부분과 녹색 부분이에요.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네오즈로 된 바닥과 벽으로 완전히 구획됐다. 그러니까 바닥과 벽이니까 창문도 없어야 돼요. 창문도 없어야 됩니다. 서로 출입문, 창문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이 자동 방어 셔터, 앞에는 안 써도 됩니다. 자동 법령에 따른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동 방어 셔터 또는 60분 플러스 예전에 갑종 방어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비록 바닥과 벽으로 완전히 구획되어 있지 않지만 내구조로 된 이런 걸로 구획되어 있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출입을 위해서 여기다 문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출입문이 자동 방어 셔터 또는 60분 플러스 방어문이라면은 여기 녹색 부분에는 기존의 용도는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 정도는 봐주겠다는 얘기죠. 10평 이하는. 그 다음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거 이런 경우. 자, 용도 변경합니다. 37번. 시험에 이건 나왔기 때문에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고요. 자, 하지만 24회 때 나왔는데 25때 또 나왔네요 라는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그만큼 중요해요. 자, 용도 변경은 설명드렸죠. 물리적 형상 변경은 없지만 이것도 뭔가 행위자가 용도 변경을 했다는 거. 하지만 물리적 변경이 없으니까 약간 강도는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용도 변경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 용도 변경 당시에 용도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안에서 용도가 변경이 된 거잖아요. 이놈이 빗금친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만 이 용도 변경 당시에 용도는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아까 증축은 어땠나요? 이렇게 증축이 되거나 위로 증축이 되면 여기 전부에 대해서 이 증축 당시에 용도는 기준을 적용했잖아요. 그것과는 좀 다르죠. 자, 근데 역시나 이것도 특정 소방 대산물 전체에 대해서
아예 예전의 영토론 기준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1호부터 4호까지 있었는데 2개는 삭제되고 2개만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쉽죠. 이러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구조 설비가 화재 연소 확대 요인이 오히려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 진화 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됐대요. 그러면 굳이 용도 변경 당시에 영도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 물질의 양이 오히려 줄어든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이렇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가지고 이 문제로 봤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되었는지. 영에 가시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원래 제 21조까지 보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밤 10시가 다 돼갑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여기서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진도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봤으니까 이 문제 자체가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령 강의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학도였고 사법시험 2차를 여러 번 봤잖아요. 시험은 그냥 떨어졌지만 이 법학도로서 오랜 세월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맞아는 휴일이신데 점검 항목도 미전에 했던 건 좀 복습하시고 아직은 법령을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한 부분은 중요해요. 오늘은 진도를 좀 나갔잖아요. 그래서 법령도 조금 복습해 주시고 토요일날 숙제 잘 제출해 주시고요. 주간 테스트도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